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앞둔 한 노인이 자신의 거대한 재산을 누구에게 남길지 결정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을 선택한 이야기. 강남에서 가장 부유한 기업가 중 한 명인 박정호 회장은 자식 없이 홀로 살아왔으나 먼 친척의 자녀들 중 한 명에게 자신의 유산을 남기고자 했어요. 그가 선택한 방법은 의외였죠. 고급 양복과 호화로운 저택을 뒤로하고 그는 낡은 옷을 걸치고 노숙자로 변장하여 조카들이 사는 동네 공원에 나타났어요. 과연 누가 그의 마음을 움직일까요? 이 콘텐츠가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서 응원해주시고 구독해서 다음 영상도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을 더 기다리게 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정호 회장에게는 3명의 조카가 있었어요. 첫째 조카 민수는 대기업 간부로 성공했으며 둘째 조카 유진은 유명 병원의 의사였고 막내 조카 준호는 작은 동네 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죠. 박 회장은 첫 번째로 민수가 사는 아파트 근처 공원에서 노숙자 행세를 시작했어요. 추운 날씨에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민수가 고급 정장을 입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죠. 민수는 나이든 노숙자를 보자 인상을 찌푸리며 재빨리 방향을 바꿔 멀리 돌아갔어요. 그는 경비원에게 공원에 노숙자가 있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청했죠. 박 회장은 조용히 지켜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다음 날 박 회장은 유진이 일하는 병원 근처로 자리를 옮겼어요. 유진이 병원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죠. 그는 노숙자 노인을 보고 잠시 망설였지만 결국 아무 말 없이 지나쳐버렸어요. 그 다음 날도 유진은 마치 노인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죠. 마지막으로 박 회장은 준호의 서점 근처 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저녁 무렵 서점을 닫고 귀가하던 준호가 공원 벤치에 앉아있는 노인을 발견했어요. 준호는 망설임 없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날씨가 많이 추운데 괜찮으세요? 그리고는 따뜻한 커피와 샌드위치를 건네주었죠. 특별한 만남. 그날 이후로 준호는 매일 퇴근길에 노인에게 음식을 가져다주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준호는 자신의 서점 이야기, 좋아하는 책에 대한 이야기, 때로는 자신의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도 털어놓았죠. 사실 서점이 잘 안 돼서 걱정이에요. 하지만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날 수 있어 행복해요. 준호가 솔직히 말했어요. 박 회장은 준호의 이야기를 들으며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준호는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았지만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죠.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동안 준호와 노숙자 노인의 우정은 깊어졌어요. 준호는 자신의 작은 서점에 노인을 초대해 따뜻한 곳에서 쉬도록 해주었고 가끔은 책도 읽어주었어요. 한편 민수와 유진은 가끔 준호에게 전화를 걸어 삼촌의 건강이 악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지만 정작 삼촌을 방문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들은 유산 상속에만 관심이 있었죠. 어느 날 노인은 준호에게 작은 메모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내일 이 주소로 와주겠니? 너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이 있어. 준호는 의아했지만 다음 날 메모지에 적힌 주소를 찾아갔어요. 그곳은 강남의 고급 빌라였죠. 문을 두드리자 깔끔한 정장을 입은 노인이 문을 열었어요. 바로 공원에서 만난 그 노숙자였죠. 놀랐지? 나는 사실 너희 삼촌 박정호란다. 준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박 회장은 자신이 이런 시험을 했는지 설명했어요. 그리고 다른 조카들도 초대해 모두에게 진실을 밝혔죠. 나는 내 재산을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었어. 돈이나 지위가 아닌 진정한 인간성을 가진 사람에게. 민수와 유진은 당황하며 변명했지만 이미 그들의 진심은 드러났어요. 몇 주 후 박 회장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어요. 유언장이 공개되었을 때 모든 사람이 놀랐죠. 거대한 재산의 대부분은 준호에게 남겨졌어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준호가 상속받은 것은 돈뿐만이 아니었어요. 박 회장은 준호의 서점을 확장할 수 있는 건물과 지역 아이들을 위한 독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재단도 설립해 놓았죠. 유언장에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준호가 나에게 가르쳐 주었어. 내가 노숙자였을 때 나를 인간으로 대해준 유일한 사람이었어.
민수와 유진에게도 작은 유산이 남겨졌지만 그들에게는 더 중요한 교훈이 남겨졌어요. 준호는 상속받은 재산으로 정호 독서재단을 설립했어요. 그는 노숙자들과 소외된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었고 삼촌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과 나누었죠. 민수와 유진도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준호의 재단 활동에 참여하며 삼촌의 진정한 유산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죠. 서점은 동네의 문화 중심지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곳이 되었어요. 준호는 종종 노숙자 노인과의 만남을 회상하며 그 만남이 얼마나 자신의 인생을 바꾸었는지 생각했어요. 봄이 다시 찾아온 어느 날, 준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어요. 그는 옆에 앉은 한 노인에게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어요. 왜 낯선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나요? 노인이 물었어요. 준호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진정한 친절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에게 보여주는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어요.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어요. 어쩌면 그 노인도 누군가를 시험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르죠. 진정한 친절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이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인간성은 그 어떤 재산보다 더 가치 있는 유산이 될 수 있죠.